바이오리더스는 1999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됐고 2016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7조에 의해 기술 성장 기업 상장 특례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입니다. 바이오리더스는 두 가지의 기초가 되는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바이오리더스의 사업 부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의 기술 이전 및 생리 활성 물질을 이용한 다양한 건강 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컨슈머 사업과 의약품, 의료용품을 종합병원 등에 공급하는 의약품 사업입니다. 이 경우에 주요 거래처는 다수의 준종합병원 및 대형 약국입니다. 20년 3월 말 현재 최대 주주는 TCM생명과학인데 박영철 대표이사의 전환권 행사로 인해 TCM생명과학의 지분율은 8.6%로 감소했습니다. 박영철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7.83%입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연결 대상 종속회사 내역입니다. 주식회사 넥스트비티와 그 종속회사들의 지분을 39.6%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이스라엘의 퀸드리젠이라는 법인이 종속회사로 들어왔습니다. 세계 5대 기초과학연구소인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가 보유한 혁신기술 중 일부를 이전받기 위하여 2019년 3월 4일 MOU를 체결하고 이스라엘 현지의 퀸드리젠이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자산 규모는 넥스트비티가 891억 원 수준이고 퀸드리젠은 165억 원 수준입니다. 넥스트비티는 588억 원 수준의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당기 순손실이 174억 원 발생했습니다. 20년 3월 말 기준 유통 주식수는 1918만 주이고 우선주 발행 내역은 없습니다. 바이오리더스는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7차례의 종류 주식 발행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종류 주식의 내용은 전환 우선주였는데 2015년 6월 26일 1회부터 7회까지의 전환 우선주가 전량 전환 청구되어 보통주로 전환되었고 현재는 없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을 보면 20년 3월 31일 전환권 행사를 통해 보통주 150만 2,540주가 발행됐습니다. 전환권 행사가액은 8,652원이었습니다. 공시 내용을 확인해보면 3회차 전환사채에 130억 원이 전환 청구된 것인데 박영철 바이오리더스 대표이사의 전환권이 행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년 3월 말 현재 제3회차에서 제6회차까지의 전환사채 발행 내역이 있습니다. 미상환 액면 총액은 301억 원입니다. 제3회차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미행사된 액면 총액은 70억 원 수준입니다. 행사가액은 11,403원입니다. 4월 26일에는 제4회차 전환사채의 액면 총액 71억 원 중 31억 원의 만기 전 사채 취득에 대한 공시가 있었습니다. 취득 사유는 채권자와의 별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4회차 전환사채는 5월 14일과 6월 18일에 26억 원과 5억 원으로 분할되어서 재매각되었습니다. 6월 22일에는 제5회차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총액 150억 원 중 50억 원만큼 만기 전 취득에 대한 공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환가액이 9,212원인 점과 현재 주가 수준을 고려할 때 재매각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니 조만간 새로운 상대방에게 매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벨류에이트 파마에서 발표한 전세계 처방의약품 매출액 전망을 보면 글로벌 처방의약품 매출액은 2019년 8,440억 달러에서 연평균 6.9%로 성장해서 2024년 1조 1,81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리더스의 매출 유형별 실적치입니다. 20년 1분기에는 자궁 경부전암 치료제와 관련한 기술 이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전년도에는 1억 3,500만원 수준의 매출이 발생했었습니다. 제품 매출의 경우에는 20년 1분기 동안 전년도 1년치에 비해 매출 규모가 성장한 모습입니다. 규모가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2019년 1년 동안 9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20년 1분기에는 4억 7,400만원 수준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상품의 경우에는 제품만큼 매출액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의 경우에는 20년 1분기 동안 6,500만원 수준의 매출밖에 발생하지 않아서 이러한 추세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2019년에 7억 5,700만원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수출 내수 비중을 보면 2019년에는 수출 비중이 2.3%로 감소했었는데 20년 1분기에는 4.2%로 소폭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1분기 매출액 규모는 전년도 1분기에 비해 22% 수준 감소한 200억 원입니다. 매출 원가도 유사한 비율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판관비는 11% 수준밖에 감소하지 않아서 영업 손실 규모는 28%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기타 이익이 58억 8천만 원 수준 발생하면서 20년 1분기에는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20년 1분기의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30.7%로 전년도 1분기와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이 45.7%로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5%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기타 이익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률은 4.8%를 기록했습니다. 판관비 지출 내역 중 20년 1분기에 증가한 항목들은 세금과 공과금, 감가상각비, 경상연구개발비, 대손상각비 등입니다. 기타 이익의 경우에는 보험 차익이 58억 5천만원 수준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부터 20년 1분기까지의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입니다. 매출액 대비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년 1분기에는 11.21%로 2018년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20년 1분기 말 유동 비율은 100.9%입니다. 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은 112%와 47.2%로 2019년 말에 비해 호전된 모습을 보입니다. 검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바이오리더스의 경우에는 박영철 대표이사가 지분율을 증가시키면서 지배구조를 변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공시 내용들을 보면 전환권 행사나 주식 교환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박영철 대표이사가 바이오리더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바이오리더스가 TCM생명과학이나 넥스트비티의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지분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재무구조의 경우에는 2분기 이후 공시자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년 1분기에는 매출 규모가 전년도 1분기에 비해 22% 감소했고 매출 원가도 22% 수준 감소하면서 매출 총이익률은 30.7%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판관비는 11%만큼 감소하면서 영업 손실 규모는 전년도 1분기에 마이너스 9.1%에 비해 하락한 마이너스 15%를 기록했습니다. 20년 1분기에는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기타 이익의 발생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9억 5천만원 수준, 당기순이익률은 4.8%입니다. 기타 이익의 발생 원인은 보험 차익이 58억 5천만원 수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